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네,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힘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에서는 거시경제는 조금 스킵을 하고요. 암호화폐 이야기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지금 가격이 또 지지부진한 구간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간을 계속해서 사실은 이어가는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촬영 시점 기준으로는 25.9K에 머물고 있습니다. 네, 어제 비트코인은 0.29% 상승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더리움은 0.12%, 그 외에 나머지 알트코인들도 약간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 그 중에서 상대적으로 좀 크게 상승한 거는 XRP였습니다. 1.26%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뒤에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지금 3일 연속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현재 촬영 시점 기준 49.3%입니다. 공포 및 탐욕 지수는 어제와 동일합니다. 40으로 공포 단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CVD 차트를 보겠습니다. 먼저 파이어 차트 보겠습니다. 자, 동일합니다. 거의 25K와 25K 하단에 가장 뚜렷하게 매수벽이 존재하고요. 그 상단으로도 여전히 좀 빠글빠글하게 매수벽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격대의 지금 바로 위쪽에도 희미하게 매도벽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두껍진 않고요. 지금 이 구간까지는 대부분 있더라도 굉장히 희미하고 얕은 매도벽만 존재하고 있고요. 지금 28K에서 제법 뚜렷하게 하나가 형성이 되고 있고, 그리고 28.5K, 그리고 30K, 31K 이런 식으로 매도벽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고래들의 움직임을 보겠습니다. 지금 가장 큰 규모의 갈색 고래는요, 이 구간부터 전혀 물량을 움직이지 않고 계속해서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같은 기간 동안 두 번째로 큰 보라색 고래와 세 번째로 큰 빨간색 고래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렇게 매물을 던지다가 이 구간부터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매입을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조금 소량으로 진입을 했는데, 가격이 소폭 반등하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바로 그렇게 큰 반등은 보이지 못했고요. 그 다음 규모의 고래인 이 녹색 고래는 이 구간부터는 계속해서 지금 던지는 그림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 지금 물량을 투척하고 있는 거는 이 녹색 고래라고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 주황색 고래는요, 이 구간부터 시종일관 계속해서 물량을 던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비트코인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지금 가격이 계속해서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지금 뭔가 과거의 사이클과 많이 달라진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좀 불안한 부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지금 현재의 상황이 지금 문제는 없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공급이라고 하는 거는 계속해서 일정량을 갖다가 꾸준히 신규 공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더라도 공급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어나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공급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반감기 이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외의 구간에서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수요가 가격 결정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 수요에 대한 인프라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은 지금 비트코인이 이상 없이 가고 있는 건지 뭔가 문제가 생긴 건지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0.1BTC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주소의 수를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2012년 이전부터 해서 계속해서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들이 꾸준하게 증가해왔다는 거고요. 그리고 0.1BTC라고 하는 거는 투자자들마다 많고 적음의 기준이 다르겠지만 상당수의 개인 투자자들도 0.1BTC 이상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평범한 투자자들까지도 다 포함된 수요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주소가 지금 현재 1200만 개 이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더 많은 채택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비트코인을 통해서 재정적인 자유를 추구하고 본인의 부를 통제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숫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범위를 조금 더 높여서 1BTC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는 얼마나 될까요? 역시나 굉장히 가파르게 계속해서 10년 이상 꾸준히 늘어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100만 개 이상의 주소에서 1BTC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10BTC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지갑은 어떨까요? 역시나 이 구간부터 해서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10BTC 이상 보유하고 있다고 하면은 이제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을 보통 슈림프, 새우라고 하는데 이제 PC 정도로 이제 올라가는 정도의 수준이 됩니다. 그래도 꽤 유의미한 물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주소 수도요, 지금 15만 7천 개 이상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거기다가 지금 뭐 몇 개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떠나서 지금 이 주소 자체도요, 계속해서 꾸준하게 증가해서 지금 비트코인 주소는 4,800만 개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신고점을 형성을 했습니다. 자, 그만큼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들,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거겠죠. 네, 앞서 보여드린 이 비트코인 지갑의 증가는요,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이 수요의 증가는 결국은 비트코인의 어떤 투자 인프라가 늘어나는 계기가 될 수 있고요. 결국 이렇게 됐기 때문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지금 코앞까지 다가온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결국 우리는 이런 성장세들을 계속해서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온체인상으로 지금 변화들이 조금씩 감지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뭐 아직까지 뚜렷하진 않은데 어쨌든 지금 현재 추세에서 약간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난 18개월 동안에 지금 암호화폐 상위 6개 스테이블 코인의 시장 가치가 계속해서 지금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18개월 전과 비교했을 때 무려 25.9%, 거의 26% 가깝게 지금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8월 22일 이후에 접어들면서 지금 FTX 붕괴 이후 처음으로 지금 스테이블 코인의 시장 가치가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6억 6,320만 달러가 지금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증가를 한 건데요. 이 얘기는 이제 최근 들어서 시장의 가치가 증가할 수 있는 조짐들이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트리거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장의 어떤 구조들이 지금 변화가 되고 있죠. 특히 현물 ETF의 어떤 승인 기대감으로 인해서 많은 부분들이 변화되고 있는데 그 지점들이 조금씩 반영이 되고 있는 거라고 지금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부분들은 개별 어떤 주요 프로젝트들을 봐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더리움을 한번 보시면은 이더리움이 6월 16일에 ETF 발표가 이제 리젝이 되고 나서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였는데 지금 최근에 굉장히 단일 1일 기준으로는 가장 많은 고유 주소가 이제 상호작용이 일어났습니다. 이 얘기는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유틸리티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유틸리티가 증가한다는 건 결국은 자산의 가치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거는 이더리움의 가격 상승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XRP도 비슷한 현상을 보였는데요. 자, 이달 9월 초에 들어서면서 주요 유틸리티들이 좀 급증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온체인 거래량과 유통량이 모두 다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 얘기도 XRP의 유틸리티가 증가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고요. 이 얘기는 XRP 네트워크에서의 개발 활동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 리플의 생태계가 확장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XRP의 가격 상승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소폭 반영이 돼서 어제 리플은 1.1% 이상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죠. 자, 그리고 리플에 대해서는 이제 이 침체기가 지나면은 XRP 고래들의 매집이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외신들의 어떤 평가들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비트코인의 경우는 어떨까요?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그레이스케일의 승소 소식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 상승분을 다 반납을 했죠. 자, 그럼에도 지금 GBTC의 가치를 보면은 2023년과 비교하면은 무려 125%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GBTC의 지금 할인폭이 18%가 지금 축소가 된 상황이죠. 이 얘기는 지금 GBTC에서 ETF로의 전환 가능성에 대한 낙관론이 굉장히 많이 커져 있고 그리고 이게 계속해서 일정 수준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개인 투자자들은 가격 등락만 집중을 하기 때문에 뭔가 실망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어떤 밑단에서 작업들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중요한 기사들을 좀 보겠습니다. 네, JP모건이 고객들에게 발송한 메모를 통해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SEC에게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외에는 답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제임스 에이파트라고 하는 블룸버그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소개를 해주면서 SEC가 앞으로 취할 수 있는 몇 가지의 선택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대략 한 4가지 정도의 선택지가 있는데 근데 JP모건은 선택지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고 승인밖에는 답이 없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레이스케일이 요청한 이 비트코인 신탁 GBTC의 ETF 전환 요청을 거부하려면은 뭔가 논리가 있어야 되죠, SEC가. 그런데 그 논리를 갖다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미 승인한 선물 비트코인 ETF를 취소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법원에서는 비트코인 선물 ETF를 승인했는데 현물 ETF 전환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을 한 거죠.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두 가지가 다른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왜 선물 ETF가 현물 ETF보다 가격 조작에 더 나은지 그걸 갖다 이해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결국 그 논리를 갖다가 펼치기 위해서는 선물 ETF를 취소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거는 굉장히 파괴적이고 당혹스러운 일이고 아마 일어날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ETF는 승인이 될 것이다 라고 JP모건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캐시우드가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서요, 비트코인과 AI의 결합이 비용 붕괴와 생산성 폭발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향후에 가장 핵심적인 산업으로 성장할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비트코인과 인공지능의 결합은 회사가 조직되는 방법 자체를 변화시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캐시우드는 본인에 대한 어떤 믿음들을 행동으로 옮기는 투자자로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도 조기에 신청해서 기다리고 있고, 블랙락보다 더 먼저 이제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코인베이스와 로빈후드 주식도 상당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캐시우드는 최근에 암호화폐 시가총액이 2023년까지 21배 증가할 거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최소 65만 달러를 넘는다고 분석을 했죠. 네, 9월 12일에 일론 머스크의 정기가 출간이 되는데요. 거기서 본인이 비밀리에 도지코인을 자금 지원을 해왔다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기반의 결제 기능을 포함한 소셜미디어를 만들 의향이 있다고 밝혔죠. 그게 지금 현재 X인데요. 이 얘기는 일론 머스크가 이 크립토와 블록체인 산업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부분들이고요. 앞서 캐시우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일론 머스크도 AI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죠.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도 만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 이 크립토와 AI의 결합이 계속해서 더 현실화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세계적인 사업가들이 이 산업을 지지하는 만큼 이 영역들은 계속해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네, 그리고 비트코인의 호재 소식을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한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이 블랙락의 채권 부서에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를 비명을 지르며 매수하라. 여기서는 닥치고 채권 매수하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네요. 자, 이 얘기는 이제 역사적인 연준의 통화 긴축 캠페인이 곧 마무리될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채권 수익률이 빠르게 떨어지고 있고 계속해서 더 떨어질 것이다 라는 전망인 거죠. 네, 그래서 금리 전망을 보시면요, 이번 달에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93%로 여전히 압도적이고요. 11월 달에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라는 의견도 65.3%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통화적인 관점에서 비트코인의 가치를 조금만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중국과 이 새로운 브릭스 회원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 국채를 1145억 달러를 매도를 했습니다. 자, 이걸 한화로 환산을 하면은 무려 151조 2,500억 원 정도 되거든요. 자, 이렇게 계속해서 미국 국채를 매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미국의 금리 정책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고, 결국은 달러의 가치가 계속해서 지금 하락하는 효과를 주게 되겠죠. 자, 그리고 지금 브릭스를 중심으로 새로운 통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지금 실제로 착착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계속해서 시장의 통화들은 다양해질 것이고요. 이런 통화의 다양성 속에서 비트코인은 가치를 가질 것이냐, 가지지 못할 것이냐를 반문을 해본다면은 계속해서 가치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은 더욱더 여러 가지 자산들, 여러 가지 통화들이 생겨나게 되면서 이 금융 투자 기관들은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담을 가능성은 점점 더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증거들이 브릭스와 굉장히 친한 터키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터키의 리라화가 가치가 폭락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터키 국민들의 무려 50% 이상이 암호화폐를 소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투자자의 71%는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거죠. 이 얘기는 이 비트코인은 지정학적인 자산이고 인플레이션 해지를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자산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수요들이 꾸준히 늘어날 가능성이 높겠죠. 거기다가 비트코인 현물 ETF까지 승인이 되면은 그 수요의 측면이 훨씬 더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수요와 공급의 측면으로 나눠서 봐야 되는데, 이 공급의 측면은 이제 내년 4월에 있을 비트코인 반감기 이슈를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되고요. 수요의 측면은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 그리고 많은 기관 투자자들의 유입, 이 측면들을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차트적인 관점들 조금만 보시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주봉 차트를 봤을 때, 자, 이 지점, 현재 가격 기준입니다. 거의 25.8K에서 9K를 지켜내는 것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CBD 차트를 봤을 때도 이 하단에서 굉장히 많은 매수벽들이 존재하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을 지켜내는지 지켜내지 못하는지가 단기적으로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고요. 만약에 이 구간이 무너지게 됐을 때 지금 주봉 차트로 더블탑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지금 또 다른 수평 지지 구간을 그어 봤을 때는 지금 요 지점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요 구간까지 갔을 때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결국 24.0K에서 24.5K 사이, 그러니까 대략 한 24.3K 부분까지 지켜낼 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 이 구간까지 무너지게 된다면은 20K까지도 여전히 열려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가격이 좀 지지부진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더 높죠.
그런데 주말 동안에 지금 바이낸스에서 출금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좀 많이 관찰이 됐습니다. 이게 가격에 어떤 큰 영향을 바로 미치거나 하진 않았는데요. 이렇게 많이 늘어났던 거는 FTX 충돌 직후와 거의 유사하다고 지금 주장을 하는 크립토 퀀트 기고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가격이 좀 흔들릴 수 있는 요인들은 언제든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사이클을 반영해서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UTXO 수익 비율이라는 원체인 지표인데요. 자, 이걸 이제 7일 이동 평균으로 한번 표시를 해보면은 이 노란색 선으로 표시된 부분입니다. 이걸 이제 과거 사이클들과 비교를 해보시면은 어떤 변화의 흐름들을 명확하게 아실 수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불장이 있었던 그 사이클을 제외하면은 나머지는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최근에 한번 바닥을 찍고 나서 더 크게 한번 바닥을 찍었는데 바로 요 지점에 있거든요. 근데 요 사이에 한 10달 정도의 구간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사이클들을 봤더니 두 번째 사이클과 세 번째 사이클에서도 첫 번째 바닥을 찍고 그 다음 바닥을 한 번 더 찍고 나서 반등을 하는 구간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간이 얼마 정도 소요됐냐면 8개월에서 이건 한 1년 3개월 정도가 소요됐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하락하는 추세들 그리고 굉장히 지지부진한 어떤 가격 움직임들 그리고 굉장히 낮은 저조한 거래량들은 과거의 사이클들과 비교해도 반감기 바로 전에 유사하게 나타났던 현상이다라는 겁니다. 네, 이번에도 동일하게 크립토 고원의 의견인데요. 자, 이번에는 이치모쿠 클라우드라고 해서 일목균형표라는 걸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일목균형표 상의 어떤 가격이 현재 저항대에 부딪힌 것으로 보이는데 이거는 매 주기마다 그런 현상들이 역시나 발생을 했다라는 겁니다. 저 구간들 발생을 했고 지금도 그 구간에 동일하게 놓여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이 구간에서 다시 이제 녹색으로 돌파를 해서 올라가는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지금 시점으로 봤을 때는 아마도 2023년 10월 말 정도가 되면은 이 크로스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불장의 흐름이 조금씩 강세 추세로 전환이 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고만 하시고 역시나 늘 강조드리지만 여러분들 투자 전략을 세우시고 분할 매매를 하실 때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